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공매도 전면 금지.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전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입니다. 네, 예전에 코로나 때 금지가 됐었잖아요, 전 종목이. 네. 그중에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금지 상태지만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에 속한 종목들은 나중에 허용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시 금지하겠다라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공매도 아실 테니까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주식은 주가가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잖아요. 물론이죠. 공매도는 하락에 베팅합니다. 주식 안 갖고 있지만 빌려서 거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빌공짜 써서 공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에 좀 유리한 반면에 개미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서 끊임없이 반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중단이 된 건데요. 얼마 전까지 국정감사 중에서도 그 금융위에서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우리가 할 거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도 확정된 거 없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뿌렸었어요. 예.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딱 발표를 한 겁니다. 금융당국 보도자료가 보통 사전에 예고하고 이렇게 주별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일요일 저녁에 아주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왜 이렇게 갑자기 공매도 금지 발표가 났는가? 정치권 압박 때문이다, 뭐 총선용이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가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 간에 주고받았던 카톡 메시지가 또 포착이 돼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송원석 의원이죠? 송원석 의원이 예결위 간사인데 네. 장동혁 원내대변인한테 카톡을 보낸 게 또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네. 내용이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으로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합니다. 김포라고 하면 김포의 서울 편입 정책. 네. 예, 그거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뉴시스가 찍은 보도 사진인가요? 네. 예, 요 내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결국 여당이 김포 이슈 다음으로 공매도 금지 이슈를 이 정책적으로 선거용으로 네. 띄우려고 한다. 그리고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거든요. 이때 당에서 이걸 엄청 떠밀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를 심각한 병폐로 인식한다라는 얘기가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흘러나올 정도로 정치권의 푸시가 거센 상황입니다. 물론 명분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HSBC 같은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이 공매도를 불법으로 했던 걸 당국이 처음으로 적발을 했고요. 그걸 근거로 지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 다만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특정 종목에 막 이유 없이 급등을 하게 되면 공매도도 그쪽으로 같이 몰리기 때문에 자정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금지하면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또 어긋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 못한다. 뭐 이런 게 또 자본이 또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유였죠. 있었죠. 예. 근데 이제 너무 여론 재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오늘부터 당장 시행이면은 이게 또 주식 시장이 상당히 들썩일 것 같은데요. 좀 비판을 좀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국정이 장난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까지 3번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하나는 2008년 금융위기 때고요. 그리고 2009년에 유럽의 재정위기 때고요. 한 번은 코로나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주식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했는데, 지금 한국 증시 상황이 그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왜 공매도를 하냐면은 전 세계 주요 증시들이 다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이거 편입을 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외국인이 이거를 투자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맨날 있다, 실제 성적에 비해서 안 좋다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건데, 이거에 MSCI 편입 조건으로 공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없앤다? 그러면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 소개시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대규모 장기 투자 자금이 한국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또 올해 지금 주가 조작 의혹으로 하한가를 맞은 종목이 15개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12개가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공매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과도하게 거품이 드는 걸 이거는 주가 조작이 있다라고 하면 알아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이거를 빼는 역할을 했거든요. 개별 종목들. 근데 그거가 없으면은 이거는 주가 조작 놀이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매도는 무섭고 주가 조작은 안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선일보 10월 17일자 기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은 시장 흔드는 불법 공매도 송반방의 처벌이 키웠다.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불과했는데 올해 국감에서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가 174건 있었는데 형사처벌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 과징금 과태료만 매기니까 이러니까 그중에서 외국 기관이 156개 국내 기관이 18개인데 외국 기관이 여기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 공매도는 자체는 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불법 공매도는 뭐냐면 무차입 공매도를 빌려서 팔았어야 되는데 빌리지도 않은 채 판 거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하 징역까지 매깁니다. 그리고 부당이득을 10배로 매겨가지고 환수를 하니까 공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금융당국이 지금 이거를 없애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걸 개미들이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공매도 담보 비율은 개인은 120%고 기관 외국인은 105%라서 이게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상환기간도 외국인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90일 제한을 뒀어요. 이런 거 풀어달라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얘기인데 이거를 공매도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없어버리면 이거 주식시장에 어떤 타격이 있을지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우선이지 하루아침에 공매도 금지 이거는 말하자면 좀 졸속 정책이다 그 말씀이신 그러니까 건데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네. 당일 지금 내일부터. 어제 할 얘기 뭐 그제 얘기 나오고 지금 이렇게 결정이 돼 버리면 이게 주식 시간에 어떻게 이게 영향 미치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왜 결정을 합니까 정책을? 개인과 기관 사이의 차별 때문에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상당히 불만이 컸던 상황이고 그것들을 수용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그 개인들의 불만이 많은 게 개인하고 기관 투자자하고 차별적으로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네. 외국인은 없고요. 개인은 90일에 제한을 두어야 되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맞춰달라라는 거고 담보 비율도 개인은 120%고 기관 외국인은 105%예요. 이것도 맞춰달라라는 거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 지금 공매도는 95% 이상 외국인 기관이 다 하고 있거든요. 개인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비슷하게 맞춰달라라는 게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이거를 금지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아주 소수 빼놓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 김광일 기자. 예.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의 설명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그 담보 비율 차이가 있거든요. 개인이 하는 거랑 외국인이나 기관이 하는 거랑 개인이 네. 하는 게 훨씬 더 담보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입장이 더 까다롭게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차이가 있었고 나름대로 맞춰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예. 정부 여당에서 하는 얘기는 5만 명 최근에 개미 투자자 5만 명이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네, 그런 여론도 나름대로 있고 그리고 일단은 멈춰놓고 제도 개선을 좀 이제 논의하자라는 차원에서 어제 발표가 된 건데 6월까지 멈춰 놓고 제도 개선하겠다. 네, 한 건데 조금 갑자기 좀 뜬금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죠. 자, 공매도 금지 오늘부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일단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환자는 서울에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그 현장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이뇨한 위원장이 갔어요. 네. 맨 앞줄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서 뭐라고 할까 여기에 시선이 집중됐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다는 환자는 잘못 찾아왔다 이런 거죠. 그렇죠.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라 이렇게 말한 걸로 해석이 돼요. 네. 왜냐하면 강서구 청장 선거 징계,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랑 뭐 당정 관계 이런 것 때문 아니냐, 왜 먼 나한테 왔냐 이런 메시지로 보이는 거고. 어쨌든 어제 그렇게 하면서 훈훈한 어떤 장면 그런 그림을 연출해주지는 않고 대립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압박을 했습니다. 게다가 영어로 이뇨한 위원장한테 말한 게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두 번째 포인트인데 네. 정확히 뭐 미스터 린턴,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이렇게 뭐 이렇게 영어로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꽤 네. 길게. 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일원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와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나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섭섭하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뭐 인종차별 아니냐 이런 어떤 금태섭 신당 쪽에서 비판까지 나왔었어요. 어허. 제가 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전화로 밤에 물어봤는데 취재를 하셨어요? 왜 굳이 영어로 했냐 예. 물어봤더니 뭐 뉘앙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외국인 학교를 나왔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태어난 거 맞고 자란 거 맞지만 외국인 학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영어를 더 편하게 느낄 거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이해하기에는 영어가 더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인요한 위원장이 한국말의 어떤 뉘앙스 때문에 오해를 부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나는 영어로 했던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직접 설명을 그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했고 예. 이뇨한 위원장은 그 토크 콘서트 다음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섭섭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분은 다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마음이 다친 사람이다. 그러면서 환자는 부산에 있다. 뭐 이런 식의. 환자 치료는 내 전공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예. 자, 이거 환자는 서울에 있느냐, 환자는 부산에 있느냐, 이제 이런 지금 뭐 논쟁이 붙게 생겼어요. 김준일 에디터. 예. 결국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장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뭐라고 일종의 도발이죠. 도발인데 이제 뭐 틱포텟 전략이고요. 당한 만큼 돌려준다라는 거. 그거고 예를 들면은 이래도 나를 뭐 품을래? 그러니까 뭐 여권 일각에서 나를 뭐 품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권한을 달라라는 거지. 뭐 이게 현찰 거래 아니면 난 신용 거래 안 했는데 신용은 이미 다 깨졌으니까 말로 하지 말라라는 거고 이 말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래도 나를 뭐 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냐 뭐 이렇게 좀 전략적 도발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 어제 이제 국민일보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당 창당이란 얘기를 그 전에는 좀 모호하게 얘기를 했다라면 어제는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시간이 걸린다. 요 얘기는 왜 12월 말까지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잡아놨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2월 27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네.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비대 정계 입문한 날 2011년 12월 27일에 그 박근혜 비대위 그날로 지금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이제 추정을 12월 그렇게 27일로 보고 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소정당이 될 각오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했으니까 그 정도 발언 나왔으면 그럼 신당 창당으로 마음을 다 굳힌 거 아니에요, 사실상? 사실상 굳혔다고 봐야 됐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굉장히 여권에서도 지금 상수로 보고 조금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제 눈에 띄었던 게 오늘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가 1면부터 해가지고 사설까지 이준석 대표를 다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설을 보면은 탈당 후 신당 이준석 구태 같은 청년 정치 결말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게 그 전까지는 이를테면은 이준석 대표를 조금 자극하지 않으려고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준석이 돌아오는 거를 좀 염두에 뒀는데 조선도 선 그었다. 이제 뭐 그 이렇게 염두에 뒀던 가능성도 배제된 걸로 세게 이제 보시는군요. 비판을 했고 저 어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게 네. 인요한 위원장이 MBN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MZ세대를 많이 우리가 욕하고 나쁘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 예의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제 얘기가 오가니까 우리가 교육을 잘못했다 이런 건데 교육을 잘못해서인가요? MZ 세대를 싸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좀 어리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저는 뭐 이준석이 좀 과했다라는 평가는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도 참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오갔던 두 사람 사이의 그 갈등들, 말로의 어떤 갈등들은 보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 달라요. 예, 이쪽이 너무했다, 저쪽이 너무했다, 뭐 둘 다 너무했다 평가가 다르거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 뉴스닥에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다음 이야기 가야 합니다. 김길수 500만 원 현상 수배.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에 수용됐던 36살 김길수 병원에서 도주하고 그 도주한 게 토요일인데 네. 지금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 상황을 되짚어보면요. 네.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돼 있으면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대요. 네. 그리고 이후에 구치소로 옮기면서 병원으로 이송됐거든요. 병원에서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도주한 겁니다. 병원 직원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고 네. 택시 타고 도주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바로 안 잡히다 보니까 현상금 500만 원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 토요일 아침에 안양에 있는 병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CCTV로 드문드문 네. 어디까지 그 행로가 지금 밝혀졌습니까? 택시 타고 처음에 의정부 갔고요. 예. 거기서 30대 여성의 지인을 만났고 이후에 경기 양주 그다음에 서울로 왔어요. 예. 4호선 당구개역, 노원역,
북두섬 유원지역, 건대 입구역 그리고 고속터미널역까지 거기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이 된 게 고속터미널역이에요. 지금까지 파악된 강남 건 고속터미널? 그렇고요. 예, 서초구에 아. 있는 그렇게 지금 서울을 활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 그렇지만 서울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렇죠. 경찰이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발견된 게 터미널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 여러분 유튜버 레인보우를 통해서 인상착의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아래 위 연한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를 그렇죠. 흰색하고 회색 중간쯤 되는 연한 베이지색 같은 회색의 느낌. 예. 트레이닝복, 모자가 달린 후드 트레이닝복에 검정 운동화 신고 마스크 끼고 이발까지 했습니다. 나와가지고 저 미용실 가서 이발까지 한 상태 깨끗한 머리 스타일로 저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키가 175cm고요. 몸무게 83kg. 딱 봤을 때 건장한 체격으로 느껴지는 이런 몸매라고 합니다. 김길수 신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